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기업과 경영위의 과목을 계속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경영위의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중국 기업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중국 기업과 경영위의 중에서 국유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유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과 또 살펴볼 것이 그 다음으로서 살펴볼 민영기업입니다. 민영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중국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유기업을 이해해야 되고 민영기업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인 외자기업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으로서 민영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중국 기업과 경영에 의해 제2강 두 번째 부분입니다. 중국 민영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거나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경영하고 있는 국유기업과 국유경제 부분 둘러싼 부분을 국유경제 또는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국유 부분을 의미하는 국유경제, 공유경제라는 부분이 있고 이와 비교하여 민간 부분을 의미하는 민영경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는 사형경제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고유经济 아니면 공유经济라고 하는 부분, 국유경제, 민营经济 아니면私营经济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부분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안희성 상인, 광동 상인, 산동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인들, 그리고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런 기업들, 민영기업들, 사기업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존재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같이 이러한 민간 부분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직접 또는 많은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국유경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민영경제 또는 민간 기업들이 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 사업자인 그提供商户가 1952년에 88.3만 명,
그래서 1967년 말에 86만 명으로, 다시 78년 말에는 18만 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1978년 말에 중국의 도시 지역 개체 공산호는 1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왜 중국에서는 개인사업자, 끄티, 개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상호, 그 호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고 사업자라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개체공상호, 끄티 공상후가 1952년에 88.3만 명에서 1967년 말에 86만 명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1978년 말에 10만 명대, 18만 명대로 급감을 하였습니다. 도시지역 개체공상호는 1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겠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국에 가서 보시면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지 자본주의 국가인지 모르시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을 통제하고 그 부분 큰 틀에서 조정하는 부분은 역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민영 기업가들을 그렇게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민영 기업가로서 성공하는 것, 민영 기업가가 되는 것들을 장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민영 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79년부터 제조업 및 판매업 분야에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체 공상업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에서 개혁 개방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97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개혁은 중국에서 제도를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정치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개방은 국가의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개혁과 개방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197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1979년 8월에 공상관리총국, 그래서 공상관리종주는 지금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라고, 국가시장监督管理总局라고 되어 있고 중국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한 해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개체공상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개체공상호가 31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국은 정치적인 논리보다 발전,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흑묘백묘론이라고 했습니다. 덩 샤오핑은 중국이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본주의냐, 이것이 사회주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경제 성장 또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 잘 발전시키고 부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영 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했고 민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1979년 한 해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개체공사호가 늘어나 도시지역 개체공사호의 수는 31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79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 등의 보고를 승인하면서 소규모 판매업자, 수공업자들에게 부여된 자본가의 오해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개체공사호가 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 이 시기까지 1979년까지 개체공사호, 개인사업자가 발전할 수 없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개인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자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게 왜 나쁩니까? 그러나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여된 자본가라는 오해를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본가, 나쁜 것이다. 자본을 통해서 얻고 자본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피해야 될 것이다 하는 오해가 풀렸고 이를 통해서 소규모 판매업자, 수공업자들에게 부여된 그런 오해와 편견은 없어지고 이들의 개체공상호, 개인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농촌에 대한 개혁 과정 중에서 1977년 7월 중국 공산당 제10회 삼중전회 이후 안회성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보급된 생산연계 책임 경영제, 생산과 연계된 그런 승포 책임제, 책임 경영제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산과 연계하는 책임 경영제가 주요한 방식이 되고 이 때문에 농촌경제는 개혁이 되고 인민공사는 해체되었습니다. 인민공사는 정치와 인민공사가 정치와 사가 하나로 이어진다. 그래서 정서허이라고 했었습니다. 정사합일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해체가 되면서 농촌 지역의 잉여 노동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래서 농민들은 원래 농업 분야가 아닌 운수업, 판매업, 서비스업 이런 분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생산연계 책임 경영제는 무엇이냐? 핵심은 농업 생산을 합니다. 또 농업과 관련된 농산품과 관련된 다른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을 생산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대신에 책임 경영을 한다. 이건 수익이 나면 개인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나면 그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분야, 비농업 분야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중국 국무원은 농촌 개체공상호에 대한 약간의 규정, 关于农村个体工商户的若干规定을 발표하면서 농촌 개체 공상업이 신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정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중국 민간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농촌 개체 공상호, 농촌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농촌 개체 공상호는 1988년에 이르러 1071만 개, 종사자는 1726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시 민영 기업의 변화입니다. (1982년)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민영 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되었습니다. 1982년 이후 도시 지역의 개체 공상업이 신속한 발전을 이루게 됐고 1985년 말 도시 개체 공상업은 1171만 개, 종사 인원은 1766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시 1988년 말에는 각각 도시 개체 공상호가 1452만, 종사 인원은 2305만 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네. 원래는 개체 공상호가 혼자 또는 가족들이 하는 것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원래 개체 공상호는 혼자 또는 가족 규모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참여 인원들, 종사 인원들도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을 개체 공상호라고도 했고 중국에서는 일부 표현에서는 끄티후, 개체호라고도 불렀습니다. (1982년) 중국 공산당은 제12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보고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노동자의 개체 경제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공상 관리 하에서 적절히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개체 경제는 공유의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유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민영 기업들에 대한 합법적인 지위, 법률적인 지위 이런 부분들이 부여가 됐다는 것이 또 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중국 민영 기업들은 국유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다, 조심스럽다 부분들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민영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1982년 중국 공산당은 제12차 전국 공산당 전국대표 대회 보고를 통해서 농촌과 도시 모두에서
노동자의 개체 경제가 개인 사업자가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공상행정관리국 이런 관리하에 적절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적절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개체 경제, 민간 경제, 개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공유제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이거. 공유제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서 공유제 경제로만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여기서처럼 공유제 경제를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익하다. 1982년 제5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통과되었고 개체 경제의 합법적인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개체 경제가 합법적인 지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86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통치, 또 1987년 국무원에서 반포된 도시 개체 공상관리호 관리잠정조례에서 이런 민법 통치기나 잠정조례에서 개체 공상호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과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아까는 이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통해서 개체 경제에 대한 합법적인 지위가 주어졌지만 그 이후에 민법 통치, 그 밑에 있는 민법 통치기라든지 도시 개체 공상 관리호 관리 잠정조례에서 개체 경제에 대한 법률적 개념과 지위가 주어졌다. 중국은 이후 민영 기업가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민영 기업가들이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조직에서도 이런 민영 기업가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이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고, 정책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하는 부분들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민영 기업가들이 1978년 이후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게 됐고, 중국 정부에서도 또 중국 공산당 조직에서도 이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보충하는 부분으로서 민영경제 또 민영기업들이 중요하다 인식이 높아졌고, 민영기업가들이 계속적으로 민영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국유기업이 더 성장하고, 어떤 때는 민영기업이 더 성장하고, 어떤 때는 민영기업이 더 성장하고, 어떤 때는 국유기업이 덜 성장하고, 국진민퇴니, 민진국퇴니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유기업도 성장하는 반면에 민영기업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춘 글로벌 500에 보시면 포춘지에서 발표하는 그런 세계 500대 기업을 보시면 세계 500대 기업에 국유기업 말고도 민영기업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민영기업들도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영기업과 사용경제에 대한 지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7년
중국 공산당 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기 단계 중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 정책 노선과 함께 사형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기의 공산당의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초기 단계다. 중국에서는 아직 사회주의 고급 단계다 하지 않고 초급 단계다, 초기 단계다,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가 더욱더 발전되고 또 고도화되면 중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 더 높아진다. 이런 뜻이고, 사회주의는 그때 더욱 고도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라는 틀, 사회주의라는 국가 운영의 틀, 또 정치적인 체제, 정치적인 틀을 절대 포기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과 함께 사형 경제 또 민영 경제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기에 공산당의 방침을 제시하였고 조속히 사형 경제에 대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형 경제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 사형 경제, 즉 사형 경제 참여자 누구냐? 개인 사업가들, 민간 사업가들입니다. 민간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이들을 또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988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안을 통과해서 사형경제의 법률적 경제적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여기 인민대표대회에서도 사형경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1998년 공무원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사형기업 조례는 사형기업의 존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형기업의 존재 방식. 사형기업은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사형기업에는 독자기업, 합화기업, 유한책임회사 등의 세 가지 기업 조직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사형기업은 또는 민영기업은 독자기업, 혼자 투자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의 투자자가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합화기업, 두 사람이 같이, 또 세 사람이 같이, 네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한 겁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유한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를 아시겠지만 주식회사 역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 독자기업, 혼자 투자하는, 합화기업, 같이 투자하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같이 투자하는, 유한책임회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기업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죠? 주식회사제나 유한회사제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깐 여기와 관련돼서 중국에 진출해서 설립한 외국계 기업, 외자 기업들은 어떤 형태냐? 마찬가지로 독자기업이 있고 합자기업이 있습니다. 또 합자기업이 있습니다. 독자기업은 독자적으로 혼자 투자를 하는 하나의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하나의 기업이에요. 두 번째, 합자기업은
자본을 같이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본. 합작 기업은 이것 외에 중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과 중국 파트너 간에, 또는 뭐 중국 기업과 외국 파트너 간에, 한 기업은 자본을 투자했지만 다른 기업은 예를 들면 기술을, 예를 들면 뭐 영업 노하우를, 아니면 뭐 광산을,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한쪽은 자본금으로, 다른 한쪽은 자본금이, 이것으로 자본금이 이런 기술로서, 영업 노하우로서, 뭐 아니면 광물로서, 광산으로서 얼마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서 몇 대 몇으로 투자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합작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국 민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민영 기업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민영 기업은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중국 기업을 이해하는데, 중국 경제를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